대부분 이렇게 모든 걸 공부할 때, 모든 걸 얘기할 때 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공부는 지식이고 머리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하고 암기하고 적당히 해서 시험 문제 예전에 뭐가 나올까 이런 걸 알고서 시험에 대비한다. 불가능하고요. 또 여기 책을 와서 보면은 특징들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예상 문제라고 찍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본문은 똑같지만 그 예상 문제지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상 문제지 학교 선생님이 그 예상 문제하고 똑같이 내요? 똑같이 안 내요? 똑같이 안 내요. 절대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연습이 돼갖고 실력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르칠 때 뭘 중요시하냐면 본문을 중요시해요. 본문.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 본문을 가지고 변형이나 응용을 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완벽하게 알아지고 그럼 본문 밖에서 파생되고 동의어나 반의어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출제되는 게 있어요. 내신의 공식을 말하면 7 플러스 3이라고 해요. 7은 본문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3은 그 본문을 변형해서 리라이팅하거나 다른 표현을 쓰고 맞냐 틀리냐 인퍼냐 커렉트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가지고 진술을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동의어로 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어휘나 이디옴이나 그런 영어 언어적인 능력이 딸리게 되면 못 쫓아가죠. 그럼 그걸 가지고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 모르니까 얘는 단어에 아예 막힌 거잖아요. 이게 한 단어 출제법이라고 그래요. 딱 한 단어를 한 방 딱 때리는 거거든요. 게임 끝난 거죠. 그 단어 때문에 맞냐 틀리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단어 때문에 틀렸으니까 한 단어만 외우면 되냐? 아니죠. 그건 6,000개, 7,000개의 단어 중에 랜덤하게 한 개가 나온 것 뿐이죠. 그렇죠? 결국은 총 데이터 이웃집합에 해당하는 게 6,000이나 7,000개면 6,000개나 7,000개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 한 개 차이는 결국은 실제로는 1,000개 이상의 어휘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이제 먼저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의 모델이 저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낮보다 반응이 훨씬 좋으세요. 낮 반응은 몇 명은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지만, 네, 마음이 넓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거든요. 돌팔매질 해갖고, 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인생에서도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녀분들 선생님 어머니를 보실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똑똑하고 나 닮았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지금 해보고 내신 등급 받으니까 나 안 닮은 것 같아. 아빠 닮았나? 할머니 닮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이질감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보면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러냐. 앨범을 꺼내봤더니 똑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얼굴하고 똑같아요. 나도 저랬구나. 성형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실력이 다 필요한데요. 그걸 갖추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말한 것처럼 5, 6, 7등급을 맞게 되는 거죠. 중국어 HSK. 제가 만든 건데 반대로 바뀌면 KS. 김학수를 이제 HSK 학수기 이렇게 되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근데 중국어 잘 못해요. 만들어 놓고 다 까먹었어. 근데 HSK는 올라갈수록 등급이 좋아요. 그쵸? 그게 좋은 건데 내신은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면 자녀분들이 훌륭한 애들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목고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간 거고 일반고 1등급이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낮에 설명회로 오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고 영어 1등급 만드네요. 그냥 한 개 틀리거나 100점 맞거나 항상 그랬어요. 제가 중간고사 가르쳤긴 했지만 네, 원하는 만큼 점수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수업을 4번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업을 퍼부어야 돼. 퍼부어야 돼.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지금 특강하는 선생님들 보시면 5회, 6회 수업을 하면서 하죠. 5회, 6회 수업을 해서 자기 내신 등급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위로 삼아 그냥 수업 듣는 거죠.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많이 올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바꾸고 애들께서 굉장히 저를 따르고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대치동에 학원도 이제 이것 오픈을 하는데요. 학원 이름을 학수고대를 하세요. 막 그러고 애들이 학수고대 애들이 굉장히 따라해서 저 따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고함 웃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웃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좋아하고 열심히 따르게 됐다는 게 뭐냐면요. 성공에 한 발짝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걸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공하기 쉽거든요. 이제 또 이건 볼게요. 1등급이 특목고에 편입하면 몇 등급 맞을까 이런 생각하죠. 몇 등급 맞을까요? 제가 가르치면서
몇 등급 나오죠? 보통 5, 6등급 나와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보통 3배수를 뽑잖아요. 3배수. 넓게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1학기 때 지난번 설명에는 제가 입시 설명에 제가 했어요. 입시 설명. 이번에는 이제 입시 설명에 다른 분 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영어 쪽으로 설명해 내 수강생이랑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이거죠. 그때는 제 강좌 설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입시 설명만 훌창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산학교에서 사실 이제 8학번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목고 대표 강사를 제가 맡아서 특목고생 200명을 이끌었어요. 최소 나이에. 그래서 정말 고등부 대표 강사가 이끌었던 그 팀을 제가 하나도 안 깨뜨리고 2배로 성장을 1년 만에 시키면서 그래서 서한샘 씨하고 같이 강의했던 그때 EBS 강사진과 제가 강의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단한 거죠 사실은.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제 얘기하니까 웃기긴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뭐 하냐면 가정법에 대한 문학시효가 1차 시험이에요. 근데 저는 성문 기본 종합을 영어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문 종합을 영어 시험부터까지 쫙 썼죠. 그 대표가서 딱 보더니 성문 종합을 그대로 베껴놨네. 대단하다고. 다른 챕터 내용 다 외웠는데 할 말이 더 이상 없다고. 강의하라고 와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학생 강의 못하고 당연히 대학 졸업했어야 하는데 그냥 고대 이렇게 쓰고 졸업 안 쓰고 전달 받아쓰고 수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연소지만 대표 강사를 제가 했어요. 특목고. 특목고 1세대죠. 선생님 씨는 지금 뭐 나이가 꽤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했었는데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제 이력인데요. 공부산학교 이력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입시 쪽에 논술분과위원부터 선발 출제위원부터 여기 보시면 뭐 예비군 주문 중대장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대장까지 그 논술학교를 받고 통제관, 시험, 상하생도 시험 통제부터 출제, 논술 이런 거 모집 뭐 보시면 쭉 다 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외국 학과장도 했고요, 제가요. 네. 많이 했죠. 수시신반도 했고,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수시신반 하면서 같이 했고.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름을 보시면 항공우주연구소, 어문학연구원 이렇게 나와있죠. 공부산학교 항공우주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유명하고 옛날에 칼기가 떨어졌을 때 조종사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조종사 잘못이다. 근데 칼기의 기체 결함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것을 저희 신성한 대령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돈을 다 물어주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 그 사람은 그래서 국가 훈장, 무궁화 훈장을 받아서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아요. 연구실에다가 훈장증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쏴줘도 되잖아. 면제부가 있다. 항상 자랑하는 사람. 항상 술 먹고 웃기는 사람. 그래도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나로 우주선을 쐈죠. 나로 위성인가? 그걸 쏴야 되는데 쏘려면 법이 있어야지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우주법이 없어요. 한국 우주법 자체가. 그래서 그걸 쏘면서 동시에 우주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주법을 만들려면 다른 나라를 모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페이지가 넘는 다른 나라의 7개 나라, 러시아까지 다 합쳐서 우주법을 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번역 작업을 저 혼자 단독으로 6개월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덕분에 이 시험을 쏠 수 있어요. 저 아니면 못 쐈어요. 국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애들이 있었지만 번역이 쉽지 않아요. 저는 한국 번역가협회 번역사에 갔으니까 최연소였거든요. 그때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했고 당연히 많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교수연구발표회에서 우수교관상을 받았어요. 이 중앙교수연구발표회는 어떤 거냐면 공군에 있는 전체 교수들이 있어요. 공군대학교 여러 다 경연을 하는 겁니다. 교수 경연대회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최우수상 제가 1등을 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도교수 법조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3년 연속 제가 최우수를 받았어요. 근데 강의나 이런 쪽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소통하고 노는 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이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군 역사상 저는 고대에 나와서 공군사관학교 교수요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공사 출신들이 교수된 사람이 70에서 80%예요. 이제 우리는 비사관이라고 그래요. 비사관. ROTC가 해야 돼요. 비사관인데 비사관이 중앙연구발표회에서 60년, 70년 동안 한 번도 상을 탄 적이 없었는데 제가 최초로 벽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밑에 제 후배들이 연속 3년간 저희 비공사 출신들이 다 최우수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을 할 때 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이다. 능력제로 하는 거지
계급제로 상받는 시스템을 제가 폐지한 거거든요. 근데 대의였으니까 대중 중용들하고 경쟁해도 제가 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죠. 훌륭하죠. 그 다음에 월간 탭스 잠깐 얘기 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사실 탭스인 건 아시죠? 토익은 전혀 안 맞고 토플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토플은 총목고 얘기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토플에는 문법 영역도 없고요. 토플이라는 시험을 딱 보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시험을 공부를 하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이랑 토픽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토픽이라는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던가 쉽던가요? 쉬워요. 배 아플 때 어디 가야 되냐? 병원, 식당 고르는 거예요. 토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되는 기본적 외국인 능력 평가예요. 그거와 특목고에서 배우는 거 어머니들 이렇게 영어 보셨으면 대학 혹시 나오셨어요? 대학 나왔어요? 네, 대학 나오셨죠. 나오셨는데 보시면 어때요? 대학 나왔는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리고 문제 풀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 수학을 나왔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안 풀리시잖아요. 전혀 안 풀려요. 선생님들도요. 그 단원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영어 실력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실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다른 능력을 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탭스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시죠? 자, 5년 전만 해도요. 한영외국문이나 대한민국 총목고 전체에는 저는 이제 탭스에서 뭐 월간 탭스도 제가 문항 개발했지만 그다음에 이스탭스라고 해가지고 베스트 시리즈 그래머 1000이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그것도 제가 문항 개발했습니다. 그거 특목고에서 다 사용했었던 거고요. 특목고에서 1대1 수업하는 애들도 뭐 서울대 영어교육과 나왔대요. 그래갖고 뭐 수석이었대요. 영어 정말 잘 가르친대요. 문제 정말 좋대요. 그래갖고 했는데 과외를 했는데 수원에 했는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갔어요. 많이 주면 가요 무조건. 갔더니 문제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더니 제 문제인 거예요. 제 문제인데 타이핑해갖고 쓰시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수원까지 갈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내 건데 그 애가 믿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 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오 선생님 그거 똑같다. 이제 난리가 났죠. 걔도 시험 점수가 경기여고였는데 경기여고 시험 문제도 아주 더럽습니다. 선생님이 주관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50점 맞았고 뭐 7등급 막 이랬던 거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중간고사 봤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봤어요. 다른 학원하고 저하고 같이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새끼야. 저주를 받았다. 나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잡시를 믿었냐.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기말고사 때는 나만 믿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폐지하고 저만 따르겠다. 맹세를 해서 그럼 받아주겠다.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두 과목 시험을 보잖아요. 두 과목 시험에서 한 과목 100점 맞았고 한 과목 95점을 맞았어요. 지 혼자 막 자화자찬을 막 기뻐갖고 막 날뛰고 선생님 이만큼 시험 오는 애 봤어요? 못 봤죠? 제가 그만큼 우수한 애예요. 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널 누가 가르쳤냐? 그 말만 했죠 제가. 근데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흥이 나게끔, 스스로 즐겁게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50점 맞으면 사실 뭐 거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50점을 어떻게 맞냐? 운전면허증도 아닌데. 그런데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어느 정도 됐고요.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 된 거고. 자, 서울대는 주로 내신으로 가니까요. 내신 뭐 111하고 2 하나 정도 끼면 뭐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대 특기자 없어졌어요. 그리고 특기자 계속 줄여요. 그러니까 특기자는 안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 오는 애들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목고 1학년이 배우는 교재는 일반고 3학년이 배우는 교재예요. 얘네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아니죠. 굉장히 그거 나오고 딱 내가 대학 나왔지 이 정도 다 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목고생 보면 만만하지 않죠. 고3 거예요. 다 고3 거. 그러니까 애들이 3년의 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못 뛰어넘고 굉장히 허무적거리고 힘든 거예요. 아까도 설명하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애가 선생님 만나서 이제 열심히 하고 막 좋아지고 이런 건 느껴지는데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거 외에는 안 하는데 근데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수업을 무지 많이 해요. 여기서 6회 끊는데요. 사실 저는 뭐 그냥 완전히 덤핑이에요. 덤핑. 뭐가 또 많냐고요? 실시간 매일 해요. 거의. 실시간 매일 해요. 들어가라. 얼마든지 수업해줘. 니네가 잘 돼야 내한테 잘 된다. 그래서 막 해줘요. 막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수업을 한 20회 정도 해주면요. 실력이 오르는 느낌이 나요. 처음에 와서 여기 와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해석할지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고요. 엉망이에요. 끊어있기도 몰라. 주어동사 목적으로 순서를 끊는 건데 그것도 몰라요. 어순간것도 모르고
얘네들이 사람이야. 뭐야. 비스트야. 비스트는 뷰티인가? 그럼 비스트고 뷰티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끔찍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를 이제 제가 훈련시켜갖고 지금 좋은 건 뭐냐면요. 저하고 처음에 이쪽에 이제 제가 특강을 초청 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빨고 났다고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훈련된 애들하고 지금 신입생이 붙은 애들하고 이렇게 따져보면요. 제가 훈련시킨 애들이 훨씬 잘해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죠. 또 하나 애들 보면 잠만 자고 공부 안 하고 막 맥없이 막 인생 포기한 것 같고 막 이런 애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거죠. 잠을 안 잔다는 거죠. 실시간도 안 들어오던 애들이 중간고사 볼 때 그 남자애인데요. 한 20몇째를 올랐어요. 저하고 적당히 했는데 20몇째를 오른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시간도 많이 들어오고요. 친구들에게 왔어요. 그 구원의 친구를 구원시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좋아져요. 같이. 친구애도 좀 걸걸하고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탭스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건데 탭스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거 옛날에 5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 그 탭스 실천 문제 1200제라고 해커스에 만든 책이 있는데 기출 그 책을 다 썼었어요. 특목고가 다 썼었어요. 특목고의 교과 과정은 영어가 3단계입니다. 실용 영어하고 그 다음에 탭스든 토플이든 생활에 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3 수능 강화 버전 이 세 가지가 특목고의 교과 과정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 특목고도 다 보내주지만 이런 얘기 하죠. 장문이라는 과목이 고2 데려가니까 장문을 시켜야 돼서 라이팅을 교육방을 시켜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만 심화 영어, 뭐 심화 장문, 심화 해야지 시험은 다 똑같이 냅니다. 과목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입학 설명을 하시면요. 제가 지금 뭐 블라인드 처리하고 뭐 없애고 뭐 없앤다고 그러죠. 입학 사령관들은요. 생기부만 딱 보면요. 어느 특목고인지까지 맞춰요. 어느 특목고인지. 하나고인지 대원해고까지 다 맞춰요. 그거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중한테는 그렇게 하면 공정하겠구나라고 착각을 주는 거죠. 그렇죠? 착각을 주는 거죠.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대도 특기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러지만 고대가 특기자가 없어졌지만 더 광범위하게 특목고에도 뽑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학종에서 원래 학종이나 이렇게 내신 중심으로 가면 특목고가 분리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뭐라고 했어요? 일반고 1등급이 5등급이잖아요. 그 등급의 격차를 굉장히 줄여놨기 때문에 고대에서도 그 일반 학교를 위한 전형인데도 거기에 특목고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난번 설명회 제가 분석을 다 했었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제 특기자다 보니까 얘기를 드려보면 지금 연대가 2대 이렇게 되죠. 2대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고1이니까 별로 싫어하죠. 고3 되면 3대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스카이만 1대로 따지고 2대로 하는데 2대 여자 대학 하면 세월 좋습니다. 2대 사실. 그리고 2대 교과 과정을 보시면 탭스나 이런 토플의 우수 학생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연대나 고대 특기자 전형 준비했던 애 중에 어떻게 뭐가 하나 약점이 있어갖고 안 되는 애들을 받겠다라고 전형 비슷해요. 라인이. 그래서 점수만 높으면 6등급 후반까지도 그냥 막 붙어요. 자원이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결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잘생겨서 여기 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티 있고 잘 나가는 연예인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대도 사실 괜찮은 대학이 필요하죠. 제 와이프는 이대 못 나왔거든요. 그래도 뭐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이제 연대 이제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얘기할 겁니다. 연대에 보면은 연대에서 이제 보면 점수를 안 쓰는데 하스 같은 이런 데들 점수를 안 쓰는데 어떻게 그럼 그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되는데 부원장님 이거 잘 아시거든요. 사실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보면 연대 쪽에 카드를 한 개 쓰는 게 아니고 보통 2개를 써요. 2개 카드를 쓰게 되면 애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학교 입학처에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얘 점수를 다 알아요. 공군저 입학 사정할 때요. 누구 대령 아들이다, 누구 스타 아들이다라는 거 다 알아요. 저희가 정보로. 위에서 보고서가 내려오기도 하지만요. 다 이미 알고 들어가서 어학우수장 교수용 들어갈 때도요. 이미 다 낙점해놓고 인터뷰 들어가는 거고. 그 나머지 순수하고 그냥 나오죠. 다 거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야씨 그 특목고 5등급이 일반고 1등급보다 훨씬 낫다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갈 거고 그래서 뽑을 거니까 1단계 5등급 때도요. 1단계 통과한 경우가 그러니까 5등급이면 인생 망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봤을 때 중간이나 뭐 어저리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왜 그러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저 생각이 있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건 누구일까요? 저는 그러거든요. 엄마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너 집 나갈 새끼야. 이 말이 되게 튀어나오잖아.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내가 너한테 이 새끼 투자한 게 어디야? 이 모양이냐. 막 분노가 치밀 겁니다. 그렇죠? 안 치밀면 이상하죠. 이미 포기한 거죠. 그거 이상하네. 치밀죠.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2 되거나 고3 되면요. 애들이 완전 시한폭탄이에요.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머니들이 뭐라고 찝쩍거릴 수 있죠. 애들한테. 찝쩍 뭐라고 하는데 말도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고2, 고3 되면 추임새 절대 못 넣어요. 집안에 풍기박산 나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좋은 선생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죠. 우리한테 맡기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야. 애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 훌륭한 대왕인데 그 사람 스승이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 있어요. 아버지도 훌륭한 사람이고 장군인데 전쟁을 하는데 밤에 기습을 해서 이기자 그러는데 알렉산더가 자고 있다 똘똘 일어나고 뭐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불리한 상황이니까 기습을 해서 얘를 쳐서 이기면 된다. 근데 나는 그런 승리를 하고 싶지 않다. 내일 전면전을 치르겠다. 그래서 나는 왕이지만 너는 황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가서 이기죠. 그 기세가 있잖아요. 질 것 같으니까 벌써 꼼수 쓰는 거하고 죽든 살든 내일 해서 내가 단판 질게 하고 나가는 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특기자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특기자까지 해야겠어? 탭스까지 해야겠어? 탭스가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학 마찬가지예요. 수학. 야, 수학 말이야. 기본만 봐도 뭐 수능은 뭐 학년 필요가 다 맞더라. 그거 하고 경시시키거나 실력까지 푼애하고 고3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탭스를 하네요 안 하네요 디퍼런트 DNA. DNA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분석하고 함정을 보는 힘까지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탭스를 하는 애와 안 하는 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특기자를 안 하는 추세예요. 안 하는 추세. 그런데 이번에 고3 애들도 특기자를 3-4명 정도 제가 했어요. 근데 너 왜 지금까지 점수 하나도 없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특기자도 안 하는 추세고 했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그랬더니 선생님이 특기자 외에는 할 게 없대요. 근데 5, 뭐 4, 뭐 끝자락 이러니까 연고대를 가고 싶어. 그럼 특기자로 치고 가는 수밖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돈으로 발라. 그렇죠? 그 외에도 보니까 그 전에 1대1을 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근데 원하는 만큼 점수도 안 나오고 불평이 많아서 부원장이 저한테 연결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 정말 까다롭다. 원하는 거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방송돼서 자기한테 다 들려갔다 오는 거야. 그랬는데 대부분 다 점수 올렸거든요. 적게 오른 애가 한 50점 올렸고요. 많이 오른 애는 70점 올랐습니다. 뉴탭스니까 그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곱하기 2거든요. 100점에서 140점 정도. 한 달, 2달 만에. 수업은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료는 되게 비싸니까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점수가 올랐으니까 하나 파면 되잖아요. 가면 비싼데, 그쵸? 애를 만들어야죠. 제가 한 거예요. 또 4점대 중반이면 거의 된다는 거예요. 3점대 중반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여기 1, 2등급 맞는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1, 2 받는 분 있나요? 낮에는 1, 2 받는 분들 오셔가지고 설명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1, 2 받는 분들은 에너지가 되게 세고 목에 힘이 되게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반응을 잘 안 해요.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얘네들이 제가 입학사정관이라면요 어머니를 어떤 애 뽑겠어요. 처음부터 부자의 막말을 따져보면 사익감을 뽑으면 처음부터 막 부자의 아들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혼자 열심히 해갖고 대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굴 뽑겠어요? 대성한에는 대성하고 있으시니까 하여튼 누굴 뽑겠어요? 혼자 노력해서 대성한 애를 뽑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을 볼 때 그래프를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학생이. 처음부터 1, 2 나오다 이렇게 꺾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3년이라는 과정을 얼마나 얘가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삶을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했냐를 보는 거예요. 평균을 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종합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그 정성평가, 정량평가 아시죠? 정량평가라는 건 수를 계산해갖고 하는 거고 정성평가는 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삶을 살았냐 평가하는 거예요. 질적인 퀄리티를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애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한 거죠. 그쵸? 이런 애 뽑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너무 좋으면 뽑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1, 2, 3이 아니야 지금. 그러면 얘는 시작점부터 좋은 거야. 1, 2, 3은 이거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심적 부담도 되게 크고. 반면에 4, 5, 6 굉장히 좋아져. 적당히 봐도 기본적으로 지키고 가. 그쵸? 기본적으로 끌고 가. 그쵸? 왜 흔히 하는 말은 공부 하나 별 차이 없던데요.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등급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급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걸 치고 올라가려면 대고생이거든요.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그쵸? 산소도 모자라고 막 헛떡거리고 한 발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놀아도 거기서 놀아. 편해, 애들이. 근데 이거에 습성이 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인생이. 여기서 여기까지 살다가 하니까.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가 있는데, 그것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요 스트레스 되게 받는 게 애들한테요. 영어가 5나 6 나오는 애들이 막 수학 열심히 하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과학고 가야지. 진로 설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고에서는 첫 번째가 영어를 보는 거예요, 영어. 영어가 안 되면 촉수가 삐뚤어진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다음 국어는 큰 차이는 뭐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수능이나 이런 게 한국어니까. 그러니까 영어 능력을 많이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제2의 국어. 이런 순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데 제2의 국어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요. 등급 따고 막. 그럼 뭐죠? 갈비뼈만 좋은 거예요. 촉수는 바보고. 뭐 할 거예요? 영어를 일단 3 안에 넣어놓고 나머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투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어 쪽에 이렇게 얼빵을 해주셔야 돼요. Especially to me. 그렇게 해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뭔가. 근데 안 만들고 이것저것 다 판을 벌려. 백화점이야? 자파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해. 애가 아직 에너지 한계가 있잖아요, 에너지 한계. 그걸 애를 고갈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치게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그럼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는 거고. 당연히, 말씀한 대로 준비해갖고 탭스 점수를 그럼 탭스 점수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냐. 탭스 옛날 기준으로 한 800, 850 만들면요. 특목고에서 3등급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저하고 똑같은 저희 아들 이름이 지환인데, 대원외고에 지환이라는 애가 저한테 왔어요. 추석 특강 때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리고 싶대요. 탭스 몇 점이래요? 750이래요. 오늘 몇 점 목표냐면 했더니 800만 넘어도 좋겠대. 850까지 해가지고 가보냐? 그래갖고 했는데 880점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서 시험을 이제 보니까 엄마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2등급을 맞았대요. 근데 얘는 대원에서 5등급 이내로 들어갔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2등급으로 쑥 들어갔대요. 그래서 영어는 똑같은 것 같다. 어려운 영어를 하니까 애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해서 금방 점프해서 뭔가 되더라. 그러니까 좋다는 데는 다 시킨 거잖아요. 특목고 어머니들은 어느 특목고든 그 동네 그 수준에서 좋다는 건 정말 우리 학원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님들 봤을 때는 진상인 엄마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걸 찾아서 아니면 뭐 난리치고 엎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엄마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냥 2주, 3주 만에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고2 때 만든 거. 대원에도 인증이 있으니까 그게 865인가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증이 타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종이 됐든 뭐가 됐든 특목고 우선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특목고 좋아해요. 사실. 이대 숙대 이런 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실제로 6점대도 통과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엄마들이 그래. 그럼 이건 포기해야지. 내신 포기하고 탭스만 해야지. 내신 안 나오면 탭스 안 나오면 어렵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렇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아요. 탭스를 올려놓으면 그리고 아까 내신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7대 3이라고 그랬죠. 7은 시험 범위 때 열심히 하면 따겠지만 그럼 7점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3이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3을 동계특강 때 잡아줍니다. 여름방학 특강 때는요. 기간이 짧아서 할 게 없어요. 뭐 깔짝대고 뭐 하다 보면 내신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울방학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주 3일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주 3일 이상 깔자 막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절대 안 합니다. 뭐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해만 까야죠. 뭐 그래갖고 까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업을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수업을 밤늦게 하고 싶겠어요. 저도 프라이빗 라이프가 있는데 10시 이후에 놀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지. 애들하고 여러분 안녕 뭐 이러고 놀고 싶겠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됩니다. 누군가가 미랄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영외고 보면 1차 합격자가 24명, 4점대 후반까지 이번에 이제 붙은 거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이런 데 보시면 내신이 좋은 친구도 불합격하는 학생이 다수다. 이런 걸 보시면 무슨 얘기죠? 내신이 좋아도 불합격한다고? 내신이 좋은데 왜 불합격을 해? 내신이 좋아도 불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기가 있어야지 좋아하지. 그냥 막연하게 내신만 잘하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에. 특기가 반드시 있으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요게 이번 시험 범위예요. 애들 거예요. 어머니들 요 정도 단어는 알겠고 이 레버리지는 뭘까요? 이 문장이 짧지 않고 길죠. 이 문장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거고 이런 변형된 문장이 8개, 10개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틀린 거, 맞은 걸 다 고르시오가 나오는 거예요. 맞출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가르칠 때 이렇게 해석부터 해서 가르쳐요. 근데 저는 수업이 뭐냐면 이게 문법 어휘 변형이거든요. 저는 올간탭스 문학을 개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30년간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 포인트는 맞춰서 다 만드는 거죠. 딴 데 선생님들이 인터넷 다운받아갖고 쓰는 선생님들이 대다수더라고 보니까. 지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내가 웃겨가지고. 저는 인터넷 자료도 쓰지만 마지막으로는 제가 만든 자료죠. 배워내고 애들도 현공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마지막 자료 붙여준 거에서 선택 영어 나오면 선생님이 그걸 변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가면 시험 문제 다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오르는 거예요. 실력을 만드는 기본이지만. 이렇게 해주고. 암기 과정인데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한글을 줘가지고 어머니 같이 수업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안 하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읽는 거예요. 시작. From this perspective. 시작. perspective. 애들도 처음에 이래요. 이거 훈련시키려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지금 수업하면서 저는 시작 그럼 애들이 막 따라서 읽어요. 시작 그러면 저는 앞에서 이것만 하면 돼요. 비가만 뚫어지면 애들이 쭉쭉 읽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해놓고 써 그러면 써야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해석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울 때는 요거까지 아예 다 없애요. 앞사까지 다 없애서 힘을 없애면서 단계별로 외워줘요. 단계별로 외워지니까 애들이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신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본문을 100% 암기할 수 있는 애와 본문을 100% 암기할 수 없는 애. 그게 3등급 코스에서 따라가지고. 본문 암기를 다 하면 무조건 3등급 안이 나와요. 근데 본문 암기를 다 하려면 이런 문장을 1000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천자문도 아니고. 맞아요? 문장을 1000개를. 단어도 잘 모르는데 문장을 1000개를 외우라고 그러면 외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그래서 제가 수업을 20회, 30회나 한다고. 수강료를 6회밖에 안 받고. 미친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 생각 없이 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미친 세상이거든요. 6회 만에 내신을 나가고 외신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외워갖고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암기 두 번째로 이렇게 단계마저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하는 것도 이거의 특강인데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들은 너는 탭스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탭스 하면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게 맞는데 저는 SAT GRE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SAT GRE가 학생들의 도움이 되는 문장 길죠. 이 문장을 하면 이 단어는 다 외워야 되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되고 또 as 같은 것도 용법이 많지만 이 단어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아까 고2 학생 뭐 합이 2 나오는데 영어가 5, 6밖에 안 나왔던 학생인데 저하고 2달 해갖고 이거 2 나왔으니 2달 해갖고 돈을 엄청 퍼먹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해야 되니까 손해가 안 크거든요. 근데 성공했죠.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시험이 끝나는 게 지난번에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시험 끝나자마자 그날부터 수업을 했어요. 벌써 다르죠. 태도가. 벌써 다르죠. 생각 배웠더니 뭔가 느낌이 팍팍 올리는 거예요. 시험 점수도 6개, 뭐 4개, 5개 틀렸는데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것도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다 맞을 수도 있겠다. 기말고사.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다 맞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착각을 얻는 게 어디에? 저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목표가 몇 등급이었는지 3등급이었어요. 공부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목표가 바뀌었어요. 왜? 그랬더니 2등급이나 1등급을 내가 왜 못 맞겠어라는 생각이 들게. 벌써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그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 그래서 학생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그 학생과 에너지를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힘,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이게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집을 희생해야 되죠. 저는 시간과 몸을 희생해야 되죠. 그럼 학생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정말 퍼주면서 합니다. 저 거만하거든요. 대원에서 거만하고 수업할 때도 뭐 하면 수업 1시간만 더 해도 다 추가 수업료 받고 식당 시켜 다 받아내게 하고 막 야박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한영에서 밑보이면 끝나잖아요. 그쵸? 단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본심은 숨기고 열심히 해주자. 열심히 해주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방학특강 때 많이 할 거거든요. 얘들하고 수업도 많이 하고 실시간도 많이 하고 할 거니까 같이 해서 정말 지금 가진 영어 실력이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그 보잘것없는 영어 실력을 2배, 3배로 만들어서 점수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 대비는 동대 특강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서울과부터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